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2만 명에 육박합니다. 확진자의 3분의 1에 근접하는 미국에서는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빠르게 확산하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미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악은 지났다라는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지만 입원율이 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뉴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58만 명, 사망자는 2만 3천 명 수준입니다. 특히 뉴욕주에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국가가 5곳인데 뉴욕주에서만 1만 명을 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뉴욕 주지사는 계속 스마트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믿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쿠오모 주지사입니다. Suggest a plateauing, slight increase, but a plateauing, which is what the experts have talked about. If we do something stupid, you will see those numbers go right back up tomorrow. 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국이 팬데믹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 전체에 걸쳐 안정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장도 미국 내 주요 확산지에서 신규 환자가 안정화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정점은 지났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미국 내에서는 조기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또 많은 논란을 낳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5월부터 경제 재가동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연구소장은 적어도 다음 달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식품의약국 스티븐 한 국장도 5월 1일 경제를 재개하는 건 목표이고 희망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동부 6개 주 주지사들은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또 해제하는 계획을 논의할 실무 그룹을 구성키로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화 움직임에 힘을 실을지 견제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경제 재개는 본인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지사들과의 갈등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반면 5월 1일은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대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은 만일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면 제2의 물결이 7월에서 8월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너무 빨리 회복하기 시작하면 불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아 두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많은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스터 바른 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 파우치 소장도 좀 대처가 빨랐더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파우치 소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이딴 경고를 무시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는 가짜 뉴스라며 부패한 언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제기된 이 전문가 집단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회피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간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해고하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트윗까지 리트윗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병 완화 조치를 더 일찍 했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리트윗을 해서 거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를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소신 발언을 한 당국자가 국가 지도자와 충돌하는 사례가 브라질에서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보건장관인 루이스 에니키 만데타가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사회적 격리와 말라리아 치료제 사용을 놓고 대통령과 이견을 보여오고 있었는데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제한적으로 격리하고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를 해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에 만데타 장관은 사회적 격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관련해서는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장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만데타 장관이 해임을 각오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브라질에선 누적 확진자 수가 한 달 사이에 100배가 늘어나서 2만 3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300명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이탈리아의 경우 이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네. 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16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그간 대유행에서 다소 비껴 있었던 러시아도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신규 확진자가 2,500명을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도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사 건수가 크게 늘면서 발병자가 대규모로 확인이 됐고 또 해외 유입 감염자를 통한 2차 전파가 확산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부 업종의 경제활동 금지 제한이 해제가 됐고 독일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터키도 이달 들어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 중에 하나라서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 별안간 통행 금지령을 내려서 큰 혼란이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터키 당국이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에 갑자기 2시간 뒤인 주말 사이에 외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해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터키 전역에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려고 마트 등으로 몰린 건데요. 이에 내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지만 대통령이 반려한 상태입니다. 터키는 유럽과 중동의 화약고였던 이탈리아 또 이란과 인접해서 확산 우려가 컸던 곳입니다. 예. 3월 11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한 달여 만에 6만 1,000명으로 불어난 상태인데요. 미국과 유럽 또 중국과 이란 다음으로 9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터키 역시 주변국에 비해서 완화된 접근법을 택해왔는데요. 20세 이하 또 65세 이상 사람들에게만 통행 금지를 명령한 건데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시민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Firmalardan evrak alıp onları işlemem gerekiyor. Tekrar onlara götürmem gerekiyor. Yani bizim için bir kısıtlama gelmedi. Ve ben de mecburen ekmek parası için dışarı çıkıp bu işimi yapmak zorundayım. 네, 일본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급증세를 보였던 일본인데 조금 이 급증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양성이라고 발표했던 28명 가운데 24명이 실제로는 음성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건데요. 잘못된 검사로 인해서 6명은 입원을 했었고 80대 남성 1명은 2시간가량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에는 다른 원인으로 숨져서 이미 화상 처리된 1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7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상태인데요. 이들 지역 모두에서 유흥업소와 학원 등의 휴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도쿄도 등 일부 지역은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 등을 우려해서 이 휴업 요청 범위를 두고 도쿄도와 이견을 보여왔는데 결국에는 6개 업종과 시설에 휴업 요청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다만 휴업 요청에 따른 보상 문제가 또 다른 논란거리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고 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켜서 반대 여론 탄압도 가능해졌다는 지적입니다. 확산 억제를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이 빅브라더식 감시 체계가 고소득 국가에서 벌어지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권력을 보건 위기 극복에만 활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지만 이게 무기한 연장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1981년 암살당한 뒤에 네. 필요 이상 유지를 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31년간 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9.11 테러 후에 개설한 관타나모 수용소를 여전히 유지 중이고요. 프랑스도 2015년 테러 공격 후에 발동한 비상사태를 2년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공중보건 위기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황정현 기자와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